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9월 20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은 하락 마감했죠. 0.9%대까지 하락했다가 낙폭을 좀 줄이고 끝났는데요. 일단 반등에는 실패한 모습이죠. 반등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은 FMC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됐죠. FMC 회의에서 시장은 거의 금리 동결 99% 얘기하고 있습니다. 99%이기 때문에 이제 그 동결에 대한 부분을 두고 시장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말에 추가 금리 인상 여부, 그 다음에 언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냐, 또 연준 의원들의 점도표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이런 걸 지금 따져보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 동결했는지 인상할지 아직 결정 안 났습니다. 결정 나고 난 다음에 생각해야 될 문제인데, 시장은 왜 이렇게 동결을 주장을 할까요? 물론 시장은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죠. 경제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임스 블라드 같은 경우에는 경제 침체가 물 건너갔다는 말을 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과 연준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일단 전체적으로 99% 동결이라고 하는데, 연준이 주장했던 부분, 어저께 제가 라이브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한 번 더 해드렸었는데, 연준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이터대로 대응하겠다 그랬습니다. 데이터대로. 그 데이터는 지금 근원 CPI를 제외하고는 계속 반등 중에 있습니다. 그 연준 입장으로서는 립서비스를 하든지 금리 인상을 하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시장은 그거와 다른 동결을 99%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그런데 또 이 석학들 중에 90% 이상은 또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맞을지 봐야겠죠. 그렇지만 연준이 항상 언급했던 데이터대로의 시장 대응, 이것은 현재 시장과 만약에 아무것도 대응을 안 한다면 모순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참 고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연준의 움직임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장 일각에서는 연준이 무엇을 말할지 기다리고 다음 단서를 찾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너무 99%라고 해서 보통 80%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맞을 것 같아요. 99%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가니까 왠지 찝찝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생뚱맞게 우린 지표대로일 거예요, 금리 인상 해버리면 시장 패닉오죠. 방향은 완전히 반대 방향이 돼버리니까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내일 새벽에 알죠? 오늘 밤 미국 결정해서 내일 새벽에 우리는 알고 내일 우리나라 시장 적용되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동결이라니까 동결에 맞춰서 시장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여러 군데서 관측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유가가 또 올랐습니다. 장중에 93불 74센트까지 갔다가요 91불 20센트로 밀려서 끝났습니다. 차익 실현의 얘기가 나오네요. 차익 실현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네요. 자, 10년물 국채금리가 4.367%까지 올라서 2007년 이후로 최고치가 됐고요. 2년물도 5.099%까지 올라서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차트로 보시면요, 일단 다우는 0.3% 하락했고요. 나스닥 0.2% 하락했는데요. 차트로 좀 보시면은 요 91선인가요? 91선 지지하고 올라왔죠. 아랫꼬리가 생겼었죠. 근데 일목균형파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은 차트죠. 여기서 오늘 돌려 세웠으면 몰랐어도 오늘 돌려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방향성이 위쪽보다 아래쪽으로 기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양원을 뚫고 내려오면요, 하단선 지지는 한 번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2번 나왔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쩌면 가짜일 수도 있겠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죠. 나스닥은 또 역시 91년 지지하고 올라왔죠. 91년 지지하고 나왔는데요, 후행스팬이 다우보다 더 안 좋습니다. 더 안 좋습니다. 오늘 밤마저도 미국이 흘러가면 지난번 저점을 다 깨트릴 확률이 높죠. 그래서 장중에 0.96%까지 하락했다가 0.23%로 마감을 했거든요.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유가가 문제죠. 유가가 서부 텍사스 중주가 문제입니다. 일단 음봉으로 끝났습니다. 전일보다 낮게 끝났는데 장중에 93불 74센트. 제가 아마 그런 얘기 했어요. 올라갔다가 밀었다가 올라갈 거냐, 여기 돌파해서 밀었다가 올라갈 거냐,
돌파하기 전에 밀었다가 올라갈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추세선을 벗겨놓은 상태에서 돌파 후 싸움을 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밀려도 얼마 안 밀릴 확률이 높죠. 추세선을 돌파하기 전에 밀렸으면 제법 밀립니다. 한 80불 정도가 밀릴 수 있는데, 지금 자리는 돌파 후 밀렸기 때문에 오히려 저점 매수가 시장이 유효한 상태가 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이 조정폭이 과거 사례로 보면 100%는 아니지만 과거 사례로 보면 10에서 한 7 정도는 소폭 조정하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특히 이 유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우디아라비아의 어떤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올리는 그런 상황이고, 러시아는 전쟁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한 어떤 상승으로 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축유도 지금 많이 방출했어요. 방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그거는 공급이 줄어든 상태에서 수요도 줄어들고 있죠. 정상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가의 상승은 미국 시장의 변수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에서도 유가가 16% 제한을 그런 CPI가 낮아졌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유가가 만약 더 오르게 되면 결국은 다른 어떤 근원 CPI를 산정하는 요소들도 다 같이 오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더 올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일단 이달에만 벌써 종가가 85센트가 85달러가 최저가입니다. 그럼 지금 90달러니까 벌써 이것만 올라도 90불 정도, 90불 정도의 평단가가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이달에도 소비자 물가지수, 9월 소비자 물가 또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지 않으면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 부동산 업체가 또 파산 보고 신청을 했습니다. 어저께 저녁 때 나왔죠. 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5시 몇 분에 이 뉴스가 나왔고, 새벽 3시 한 번 더 나왔더라고요. 순학이라는 업체인데요. 헝다가 지난번에 파산 보고 신청을 미국에서 했는데, 순학도 미법원에 파산 보고 신청을 했답니다. 부채 규모가 182조 원인데요. 중국의 12업체입니다. 작년에는 3위였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12위입니다. 12. 근데 지금 중국 부동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미국 시장에는 지난번 헝다도 파산 보고 신청했을 때 중국에 미국 시장에 영향 안 미쳤어요. 근데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오늘 이 순학이라는 기업이 파산 보고 신청한 게 이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보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중국의 10위권에 있는 기업들을 지난번 컨츄리 가든 헝다, 그 다음에 이번에 순학 줄줄이 문제가 되고 있죠. 예, 그런 부분이 또 아시아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제가 있잖아요, 완전히 다르다고요. 중국은 자기네 나라이지만 신경을 안 씁니다. 이게 참 좀 황당하긴 한데요. 아시아 시장은 그 영향을 받습니다. 예, 중국도 보시면 어저께 별로 안 빠졌잖아요. 중국은 알았을 텐데 어제 별로 안 빠졌습니다. 5시 이후에 순학이 나왔거든요, 뉴스가. 그래서 중국은 견디고 있어요. 하지만 아시아 시장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코스피 기관화 장세.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코스피가 뭐 여기서 이제 음봉 2개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보시면 기관의 움직임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저께는 외국인의 매도, 근데 기관이 매수를 안 합니다. 근데 기관이 매수했을 때 올랐고 기관이 매도했을 때는 조금이라도 매도했을 때 내려왔죠. 근데 어제는 외국인은 별거 매수가 없는데 기관이 또 3,800억을 매도하면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관이 상당한 힘을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관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시장이다, 이런 해석도 되죠. 특히 고객 예탁금이 4주 정도 줄어들었죠. 개미들이 시장을 떠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주도주의 부재도 있습니다. 2차 전지가 흘러내리고 있고, 삼성전자가 외국인과 기관을 매수해도 버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움직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오늘 기관의 어떤 현물 움직임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